저는 광주에서 성매매 집결지라든지 아니면 성매매 집결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을 만나면서 구술 같은 작업도 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정유승 작가입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낮의 모습 그리고 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페어라고 하는 이미지의 두 성매매 집결지 시간대가 어떻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좀 앵글이라든지 뭐 카메라의 시선도 조금 달리 해가면서 촬영했던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주로 청년 작가 이야기, 여성 작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내가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사회에 부당한 권리를 받고 있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여성의 자리가 조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 해서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들을 맨 처음에 관찰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랜드마크와 시선의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의 증언을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인데 일단 그 여성들이 되게 약을 엄청 많이 복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먹는 타이레놀 뿐만 아니라 그 여성 질환으로 질염 관한 약 그리고 또 구강 관련된 약 그리고 맨날 술을 먹고 해를 보지 않고 자기 때문에 뭔가 위장 관련된 그런 약들을 엄청 복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한 달에 먹은 약 상자? 약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 작품이에요. 이 성매매 집결지에 들어온 계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었던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뭐 나가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뭐 그렇게 착취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둬서 정말 탈성매매를 했던 이야기, 그런 거를 약간 그런 다수의 이불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뭔가 전시가 용이한 그런 작품,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장소에서 또 재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오늘의 믿음도 이제 탈성매매 여성의 증언을 빌려서 만든 영상인데, 이제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미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이제 묘사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수록된 그런 미신 행위들만 20가지가 넘거든요. 뭐 영업하기 전에는 뭐 막걸리를 이렇게 뿌린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신문의 앞면을 뭐 불에 태워서 유리창을 훑는다든지,
뭐 약간 그런 미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수집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찍을 때도 정말 실제로 여성이 등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자주 보이는 사물들로 이 분들, 이 생활, 이 세계를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보호해야 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낸 사물이 계란, 저에게는 계란이었고, 좀 남성들은 돌로 운유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계란이 아무리 이렇게 돌에 던져봤자 자꾸 깨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성매매 직결지 여성들이 그런 성매매 피해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반복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특별하게 생각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2017년) 겨울부터 이렇게 성매매 직결지에 대한 뭐 논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걸 막 찾아보고, 실제로 광주 직결지에 들어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된 게 벌써 한 3, 4년 되는데,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좋은 전시 기회가 있을 때 좀 그거를 실제로 작품으로 옮겨보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광주는 정말 여러 동네에 그런 직결지가 있지만, 유리방 형태라고 하는 성매매 직결지가 가장 처음으로 없어진 가장 첫 번째 성매매 직결지인데, 그 거리를 뭔가 여성 친화의 거리로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 태인동 사라진 성매매 직결지를 가지고 정말 도시의 여러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고, 다른 일반적인 그런 도시 개발이나 아니면 뭐 도시 재개발이 아니라 뭔가 그런 실제로 거기 있었던 거주한 사람들은 정말 없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동네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하려고 만든 영상 작품이에요. 유리방만큼 휘파리 언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유리방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거기에 서 있던 언니들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는 불을 켜놓은 업소가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업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매자들이 계속 거길 찾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되면 껌껌하게 불을 다 끄고, 거기가 구매자가 오는 공간으로, 여성들이 쉽게 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는 공간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 대상을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타자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자기 스스로가 도구화됐다고 느끼지 않을 그런 작품들, 그리고 너무 그 주제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약간 일반화처럼 보이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인처럼 보이게끔 하지만 뭔가 그 가슴 깊이 내면의 불편함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황금동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광주 5.18에 하면은 이제 5.18을 만든 주역들을 이제 많이 작품으로 다루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여성들이 있었는데, 광주 황금동 콜박스에 있던 그런 홍등가 여성들이 그 병원에 가서 헌혈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어느 누구도 이거를 기념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도 약간 모멸적인 그런 존재로 그냥 이렇게 치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뭔가 광주 역사에 뭔가 보탬이 되고 그런 부침이 있었는데,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 해서 좀 그런 여성들을 기념하고자 그런 네온 작품의 황금동 여성들을 표현한 설치 작품이에요. 황금동 여성들이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요. 뭔가 사진도 없고 오로지
구슬들만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텍스트 자체에 조금 힘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뭔가 밝힐 수 있는 그런 불빛을 발광하는 그 네온사인이라는 재료를 선택했던 것 같고 텍스트로 된 네온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텍스트 주변에 그 동그란 원형 모양은 이제 광주의 5.18 사적지의 그런 기념비 조형 모양을 따온 거고요. 1980년 5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이렇게 40년의 역사 동안 그 광장 그리고 금남로에서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총 4권의 책이 있고요. 광장은 잠기지 않았다라는 작품을 했을 때는 정말 그 80년대 5월 18일부터 신문 한 장 한 장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5.18 광장이라고 하는 게 비단 그 5.18에 관련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와서 시위를 한 장소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장애인들이 모여서 뭔가 그런 장애인 인권의 날에 모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게 상징적인 장소인데 뭔가 그런 광장에 뭔가 5.18에 관련된 사람들만 여기 모여야 된다는 게 되게 인식이 엄청 저에게는 강하게 느껴져서 좀 이런 비주류 사람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충분히 광장에서 모이고 흩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책들을 엮게 됐어요. 네, 이제 거래 내역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해왔던 뭐 성매매 직결지라든지 아니면 광주 5.18을 다뤘던 이야기의 작품 성향과 완전 다른데요. 이게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이 작품은 작가의 혼과 뭐 다 들어가 있고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미술 작품인데 일반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쨌든 인테리어 효과로서의 작품에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냉정하게 이 작품의 가격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뭐 캔버스를 사러 갔던 교통비라든지 작품을 하면서 먹었던 간식, 커피, 그리고 식대, 그리고 이제 액자를 맡겼던 그런 가격들을 다 이렇게 정산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었던 총 경비들을 진짜 이 작품의 가격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노동근로법 기준에 따라서 하루 8시간을 투자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며칠이 걸렸는지도 이렇게 다 작품 거래 내역서를 보면은 나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작품을 내놓으니까 정말 그냥 뭐 작가의 노동이 들어가 있구나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전시나 활동하기 힘들겠다. 특히 프로젝트 행사 같은 거 정말 하기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어찌됐든 사업을 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미술과는 별개로 뭔가 사업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고용해보자 약간은 큰 목표를 가지고 오히려 그때 많이 뭔가 활발히 더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성남동 여성들에 대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그런 다큐 작품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나는 어차피 광주에서 살고 있고 내 터전이 광주이고 누구보다도 이 거리를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좀 내가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개인전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관련돼서 뭐 그런 병원에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니면 지금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